시간에는 중2 다항식과 단항식의 혼합계산에 대해서 한번 하겠습니다. 그냥 다항식의 혼합계산 그래도 되겠죠. 다항식과 다항식의 혼합계산.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사용하는 말들 중요한 거 한 두 가지 정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문제를 가지고 한번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문제를 가지고 자 이런 거 한번 해볼까요? x 세제곱에 문제를 한번 해봅시다. x 세제곱 y 플러스 2 어때요? x제곱 y x제곱 y 나누기 xy 이렇게 돼 있네요. 빼기 어때요? 또 3x 세제곱 x제곱 마이너스 15x제곱 그러고 나누기 또 이렇게 돼 있어요. 마이너스 3x라고. 그러면 이제 이 식을 계산할 때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생각할 것은 뭐냐면 이 식도 어때요? 수와 똑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예를 들면 3x 제곱이라는 식이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여기서 x가 5라고 한번 해보세요. 그럼 이건 어때요? 값이 3 곱하기 x 제곱이니까 5 곱하기 5 이거잖아요. 그래서 답은 이제 75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식들도 이런 숫자랑 똑같다고 생각해주면 어때요? 우리가 유리수의 혼합계산 했을 때하고 똑같이 하면 되죠. 혼합계산에서는 항상 제일 먼저 뭐를 합니까? 네. 가로 그리고 거듭제곱 이런 거 계산 먼저 하죠. 거듭제곱을 제일 먼저 하죠. 그리고 가로 계산하고 그 다음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이게 다 섞여 있다고 말이죠. 혼합계산은. 그럴 때는 뭐를 먼저 합니까? 항상. 그렇죠. 곱셈이나 나눗셈 먼저 하고 곱셈 나눗셈은 앞에 있는 것부터 하면 됩니다. 순서대로. 나중에 이제 덧셈과 뺄셈을 하는데 그거 역시 어때요? 앞에서부터 순서대로 하지 않습니까? 그거는 이따가 선생님이 한번 정리를 해줄게요. 정리 순서를. 그러면 이제 이것도 보는데 이거 가로 안에는 이게 더 이상 계산할 게 없죠. 동량이 아니니까. 그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가로 안에 더 이상 계산할 게 없어요. 빼기를 동량이 아니라서. 그러면 뭐를 먼저 한단 말이에요? 나누기, 빼기, 나누기가 있으면 나누기 여기를 먼저 해야 되죠. 그 다음 나중에 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를 먼저 한다는 것은 이렇게 여기가 한 팀이란 말이에요. 한 팀, 한 덩어리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가로가 있다고 생각해 주셔야 돼요. 원래 가로가 있는 건데 한 덩어리인데 굳이 안 써도 되니까 안 쓴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가로를 넣어서 해야지 계산이 실수가 없어요. 개념이. 그러면 지금 원래 이거 나누기 xy 그러면 곱하기로 고치고 어때요? 이렇게 하죠. 원래 x 세제곱 y 플러스 2x 제곱 y 곱하기 xy분의 1 이렇게 해갖고 이거 분배하잖아요. 그죠? 이렇게 하셔도 되는데요. 그냥 바로 나누셔도 돼요. 사실 바로 나누셔도 됩니다. 한번 바로 나누게 해볼게요. 선생님이 요거 이렇게 나눠주면 xy가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x제곱만 나누겠죠. y 없어지고 x 하나 없어지고 x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이거 역시 또 xy 나누면 2는 남아있고 x 하나 없어지고 y 하나 없으니까 2x 이렇게 되네요. 이 부분이 나누기 없고 이렇게 간단하게 있어요. 빼기 여기 뒷부분을 이렇게 가로를 있다고 쳐야 돼요. 항상 그래야 실수 안 합니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렇게 곱하기 해서 역수해도 되는데 이렇게 바로 나누셔도 돼요. 그러면은 3 마이너스 나누니까 마이너스고 x 3개에서 x 하나 약분하니까 x제곱 이렇게 되겠네요. 그럼 여기 또 마이너스 나누니까 이건 플러스가 되고 15 나누기 어때요? 3하니까 5죠. 5. 그리고 x 하나 약분하니까 x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이제 계산해주면 x제곱 마이너스 아니에요. x제곱 플러스 2x 전체에 마이너스니까 부를 바꿔야죠. 그래서 플러스 x제곱 마이너스 5x 이렇게 해서 답은 어때요? 2x제곱 마이너스 3x 요게 답이네요. 이거 더 이상 안 되죠 이제. 2x제곱 마이너스 3x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다항식과 다항식 이런 혼합계산들 이런 거 할 때는 제일 먼저 어때요? 거듭제곱을 먼저 한다는 거죠. 이 계산 순서 한번 적어봅시다. 여기다가 순서 1번 어떻게 한다? 먼저 거듭제곱 가로가 있는 것들은 거듭제곱을 먼저 계산하는데 지수법칙 사용하면 되겠죠. 지수법칙. 그 다음에는 이제 어때요? 가로 안을 먼저 계산해야 돼요. 근데 가로는 뭐 순서는 상관이 없지만 보통은 어때요? 소가로, 중가로,
대괄호 이런 순으로 계산을 해주면 좋죠. 화살표 이렇게 계산해주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역시 숫자가 똑같다. 뭘 먼저 한다? 곱셈, 나눗셈을 먼저 한다. 근데 순서대로 앞에서부터 한단 말이죠. 순서대로 먼저 계산한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는 뭐예요? 덧셈 뺄셈을 하는 거죠. 덧셈 뺄셈을 역시 순서대로 계산한다. 계산한다. 이러면 되겠죠? 그래서 유리수의 혼합 계산하고 계산 순서가 똑같다. 요것만 아시면 되겠어요. 이렇게 해서 이제 계산하시면 되고요. 또 여기 식을 계산할 때 좀 알아둬야 될 말이 있는데 그게 뭐가 있냐면은 뭐 x에 관하여 푼다, y에 관하여 푼다. 어떤 이거예요. 한 문자에 관하여 또는 대하여 한 문자에 대하여 푼다라는 말. 요거 말 뜻을 알아야 되는데요. 뭐 예를 들어서 x에 대하여 또는 x에 관하여 풀어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뭐 2x 더하기 4y는 뭐 10 이렇게 있다고 합시다. 그럼 이거를 x에 관해서 푼다는 말은 식의 모양을 변형을 하는 거예요. 등식의 성질에 의해서. 그래서 마지막에 뭐만 남냐면 x는 뭔가 이렇게 구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주는 게 x에 관하여 푸는 거예요. x에 관하여 푼다는 것은 x는 뭐뭐뭐 이렇게 바꾼다는 거예요. y에 관하여 푼다 그러면 y는 뭐뭐뭐 이렇게 하면 되겠죠. 해봅시다. 이거 뭐예요? 2x만 남기고 넘어가면 마이너스 4y 플러스 10 이렇게 쓰고 양변을 뭘로 나눠줘 이제 x만 나눠야 되니까 다 2로 나눠야죠. 이렇게 다 2로 나눠주면 x는 마이너스 2y 플러스 5 이렇게 되죠. 그러면 처음에 했던 이 식하고 이 식은 또 같은 식이에요. 또 같은 식인데 모양이 변형된 거죠. 그래서 식의 변형이라고 하는데 이거를 x에 관해서 푼다라고 표현하는 거죠. y에 관해서 푼다 그러면 y는 뭐뭐뭐 꼴로 이렇게. 그 다음에 또 이제 좀 알아둬야 될 말이 뭔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뭐에 관한 식 이런 식으로 한 문자에 관한 식 x에 관한 식으로 나타내시오 이런 말 x에 관한 식으로 나타내시오 이런 말 좀 비슷한 거가 좀 달라요. 관한 푼다하고 관한 식으로 나타내시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x에 관한 식이라는 것은 이건 뭐예요? 그 식에서 문자가 뭐만 보여야 돼? x만 보여라 그 말이에요. 문자가 x만 보여라. 그러면 아까 여기 위에서 썼던 이 문제를 그대로 한번 써볼게요. 예를 들어서 2x 플러스 4y는 10일 때 이렇게 조건을 줘요. 이런 관계가 있을 때 예를 들어서 다음 식을 어떻게 할까요? 자, 2x 플러스 7y 플러스 1 요 식을 주는 거예요. 이거일 때 이것을 y에 관한 식으로 나타내라. 식으로 나타내시오. 이런단 말이에요. y에 관한 식 나타내면 여기에가 문자가 뭐만 보인단 말이에요. y에 관한 식이니까. 그렇죠. y에 관한 식이면 문자가 y만 보여야 돼요. y만. 그러니까 여기에서 뭐가 사라져야 돼요? x는 사라져야 되죠. 그러니까 x가 뭔지 여기서 구하는 거죠. 요거를 x에 관해서 풀어줘요. 아까 풀어주니까 얼마 나왔어요? 여기서 풀어주니까 x는 마이너스 2y 플러스 5가 같다고 이렇게 바꿀 수 있다고 했죠? 그러면 여기 식에서 x 대신에 얘를 대입하는 거예요. 대입을 하면 여기에서 x가 사라지겠죠. 그러니까 이 식이 이 가로 열고 x 대신에 얘를 넣어줘. 마이너스 2y 플러스 5 2x 플러스 7y 플러스 1 이런 식으로 이제 분배해야죠. 정리하면 얼마예요? 마이너스 4y 플러스 얼마? 10 플러스 7y 플러스 1 계산해주니까 3y 플러스 얼마? 11 이렇게 되죠.
어때요? 이 식이 이렇게 모양이 바뀐 거예요.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바뀌었는데 여기는 x, y에 관한 식인데 이거는 y에 관한 식이죠. 문자가 y만 보이라고 이렇게 조건을 줍니다. 조건을 이용해서 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말하고 이 말은 좀 알아두셔야 돼요. 그래야지 식들을 계산하고 할 때 불편함이 없습니다. x에 관하여 푼다라는 말은 식을 x는 뭐뭐뭐 꼴로 고치는 거 이렇게 고쳐주는 거고, 그 다음에 뭐 y에 관한 식이다 그러면 거기가 문자가 y만 보여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알겠죠? 그러면 a에 관한 식 그러면 그 식에서 문자가 뭐만 있어야 된다고 말이에요. a만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알겠죠? 자, 여기까지 한번 잘 정리해 놓으시고요. 또 다음 시간부터는 또 우리가 뭐를 공부하면 될까요? 이제 식의계산이 끝났죠? 식의계산 단원이 다 끝났고요. 이제 부등식 들어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